자, 이번 시간은 65페이지죠.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두 번째 단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구해 보시면 65페이지 법률 74조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규칙, 그다음에 오른쪽 67페이지에 시행규칙 제73조 이 정도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구 한번 볼게요.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 이렇게 했는데, 자,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역시 복구도 일반적인 지적공부는 누가 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구는 그럼 언제 하는 거냐면은 요 지적공부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거나 무엇이 됐을 때, 훼손됐을 때, 불에 탄 거죠. 없어진 거나.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복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거든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한다. 이 지체 없이도 잘 기억하실 것.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라는 거. 자, 전 시간에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과 관련된 게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였을까요? 지적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이라든지 확정 측량 경우는 축척이 500분의 1이죠. 농지는 얼마다? 1000분의 1. 시도지사의 승인 얻으면 600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다. 두 개가 나온 거고요. 복구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승인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인 받아야 한다라고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복구의 개념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공부가 전부가 일부가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으니까 새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알아내면 된다 이거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지적공부의 이 등록사항만을 잘 알아내면 복구가 가능한 거죠. 등록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만 딱 보자고요. 두 개. 하나는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는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의 표시 사항인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 사항을 복구하는 거거든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복구 뭐가 필요해? 복구 자료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사항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소유자는 우리가 어디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등기를 따르도록 돼 있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무엇한다? 복구하면 돼요. 근데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확정 판결서를 이용을 해서 소유자를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 표시는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지적공부 등본을 이용을 해서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등본은 가능한데 부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부본은 복제본이에요. 부본은 복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지적공부에 면적이 들어가잖아요. 면적은 측량 결과도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측량 결과도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면적과 관련된 것은 또 복구가 가능해요. 결과도도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결과도의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준비도를 통해서 측량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결과도거든요. 준비도를 가지고서는 복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아마 언급은 한 것 같은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없어졌잖아. 근데 공부의 등록사항은 결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무엇할 수 있다? 복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이제 지적 공부 관리 쪽에서 이제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그랬죠. 그래서 복제된 지적 공부. 복제된 지적 공부 이것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기타를 읽어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작성하거나 5번에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복구 자료더라 이겁니다. 자, 두 가지 개념 설명한 겁니다. 복구가 무엇이냐?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복구 자료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가자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67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복구 자료 조사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정도면 66페이지를 봐야 돼요. 66페이지에 맨 위에 시행령을 봐도 되고요. 2번에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도 봐도 되는데 시행령의 1항의 마지막에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라고 써 있죠.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소유자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구 쪽에서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 절차.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복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복구의 의의, 그 다음에 복구 자료, 복구 절차. 자, 복구를 할 때는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해요.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 측량은 세부 측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 측량은 세부 측량이 하나이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할까 안 할까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측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자, 복구 절차를 봅니다. 자,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뭐냐면은 복구 자료를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해야 돼요. 복구 자료 조사. 자, 복구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복구자료 조사도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 복구자료가 어떤 것들이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복구자료 조사. 67페이지 맨 밑에 복구자료 조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자, 복구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복구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근거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구자료 조사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다? 복구자료 도 이렇게 됩니다. 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 이겁니다. 자, 복구자료 조사서는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복구자료도는 도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구자료 조사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을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복구자료도는 도면이기 때문에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복구자료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자리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한다. X.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 그러면 X. 자, 그 복구자료 조사서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조사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종의 서식지니까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써 있어요? 면적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면적이 얼마라고 쓰죠? 이때 이 면적은 만약에 10이더라. 10제곱미터더라. 이때 이 면적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하고 이 복구 자료도는 일종의 도면이란 말이에요. 도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필지들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겠죠. 필지들이 뭐 이러한 형상을 띠고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요 필지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럼 면적을 무엇을 해야 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 이거 측정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하고 복구자료도에 의한 측정 면적이 서로 어때야 돼요? 서로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일치할 수도 있겠죠. 항상 측량의 경우는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서 허용 범위를 딱 정해줍니다. 허용 범위 A라고 하는데 공식은 워낙 여러분들이 싫어해가지고 공식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쓰지 않을게요. 0.016의 제곱에 M 루트 F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큰일 나겠죠? 안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이 조사 면적하고 측정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하고 허용 범위를 무엇할 때? 초과할 때.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무엇으로 본다? 복구 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조사 면적이 100이고 측정 면적이 105야. 허용 범위를 계산했더니 허용 범위가 7이 나왔어. 그 7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100이고 얘는 105니까 5만큼의 차이가 났죠. 근데 계산상으로 해봤더니 7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겁니다. 허용 범위 이내야 초과예요? 이내죠. 이럴 때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으로 한다라는 거죠. 100으로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했다는 소리는 이 차이가 10이 났어. 근데 계산상에서는 7까지만 허용하겠대. 근데 차이가 10이 났어요. 그럼 초과한 거죠. 그러면 둘 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럼 얘밖에 없으니까 또 얘를 못 믿는 거지. 그럴 때는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된다.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복구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쉽게 나왔을 때는 요 게시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날짜 틀리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날짜를 많이 묻는 이유는 암기했어요? 그러면 암기했다? 그럼 맞추라는 거고, 암기하지 못하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어디에다 게시하느냐?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게시한다.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를 하는 이유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해라 이겁니다. 그 개시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해라 이겁니다. 복구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의 신청은 역시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복구 절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복구 측량을 했어. 측량을 했는데 이 복구 자료하고 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하나를 또 거칩니다.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도록 되는데 이때는 이 조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나오면 틀릴까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정한다 그러면 X. 요거 하나 기억하실 거. 여기까지가 복구입니다. 이제 책에 있는 거 한 번씩 다시 볼게요. 자, 6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조사서와 자료도가 나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도를 작성한다. 그 다음 밑에 복구 측량.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과 조사 면적의 증감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무엇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번 보세요.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복구 측량 결과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한다. 그 다음 6번. 복구사항 게시.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15일 이상 게시한다. 오른쪽 이의신청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소관청에게. 복구. 자, 복구. 지적소관청은 복구사항 게시와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복구를 해야 된다. 도면을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만 하나 더 보세요. 복구라는데 대장은 복구가 됐어. 즉 대장은 복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는 복구가 됐는데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이 그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으로 무엇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구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28회 보시면은요, 그 통지 틀린 것은 해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 돼.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따른다. 맞죠? 3번 결의서도 복구자료에 해당이 된다. 4번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복구 측량을 하회한다. 5번이 틀렸네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복구를 하고 나서 이제 통지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5번이 틀린 거죠. 28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일단 첫 번째 뭐를 보자? 복구가 도대체 어떤 형태냐, 뭐냐. 두 번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세 번째,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 절차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복구 자료 조사. 두 번째, 조사서 자료도 작성. 세 번째, 복구 측량. 네 번째, 복구사항 게시. 다섯 번째, 이의신청. 마지막으로 복구. 이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죠. 굉장히 유력한 절차예요. 유력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복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대충 이해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암기를 해야만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게 나와도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롭게 도입되면서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된 것이 73페이지에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73페이지 보시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있는데요. 요 한 페이지 내에서 지금까지 그 다음 페이지 그 상단부까지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5문제 이상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5문제 이상 시험에 나왔다는 소리는 나올 거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4페이지를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누가 등장을 해요?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관청이 등장을 다 해야 돼. 소관청. 14페이지에 관리운영 나오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누구? 관리 운영하는 주체 누구? 지적소관청. 1번에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나오잖아.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누구? 지적소관청.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누구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무엇을 해서 대비를 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역시 누가 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2번에 보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역시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 이제 등록사항들이 나올 겁니다.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무엇해라? 제공을 해라 이겁니다. 상시적으로 정보를 무엇해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3번에 나와 있죠. 반대로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전 시간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에서는요.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었죠. 공주, 가, 부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는 누가 요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75페이지 4단에 증명서하고 열람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증명서와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을 하느냐? 지적소관청하고 읍면동장 소관청이 또 나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라든지 또 누구에게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한다. 뭐 시도지사라든지 국장이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증명서 발급까지 정리해서 보시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는 모든 주체는 누가 나오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 등장한다. 관리 운영 누가? 지적소관청. 영구히 보존하는 것도 지적소관청.
멸실됐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도 소관청.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도 누구? 지적 소관청. 증명서 열람 발급도 소관청. 이렇게 모든 범위 내에서 소관청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이 등록사항입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와 건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등록사항도 대부분의 내용은 그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것이지 않겠냐 이거죠. 14페이지 하단부. 그래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자,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무엇?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의 표시. 두 번째는 건축물의 표시와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조심하셔야 돼. 토지의 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야, 토지. 토지 건물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관한 거.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기타인데 기타로 보지 마시고 기타 이제 마지막에 교재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5개가 바로 무엇이다? 5개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더라. 난이도가 쉬울 땐 여기까지만 딱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난이도가 쉬울 때는 여기까지만 딱 나오는 겁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거,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참고적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한번 나왔었죠. X. 그대로 시험에 나온. 좀 더 난이도를 높이면은요.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점수를 지적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으려면.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에요. 이 법. 여기서 이 법은 무엇일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 법은 무엇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 돼야 돼요? 지적공부의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적공부의 내용. 두 번째, 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무슨 법을 따를까요? 건축법이겠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 이렇게 보는 거고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여기서 조심할 것이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무엇이다? 내용이다 이겁니다. 어렵게 나올 때는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라고 안 나오고 국회법 나와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X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 기록의 내용인데 법조문에 그거 표시를 하지 않았죠. 시험에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거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것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딱 정리했다가 이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실패하는 거, 틀리는 거죠. 요거까지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5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이 나오죠. 이거는 뒤에 이제 토지 이동 쪽에서 나오는 거랑 같이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의 규정을 무엇한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은요, 그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상을 확인 및 관리한다. 누가? 역시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청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를 발견했어.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관리기관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통지하는 거야? 아니면 관리기관에게 정정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야?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정정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지적소관청은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관리기관에게 통지해야 된다. X. 관리기관에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정정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2장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하고 복구 등등등등을 설명한 것인데, 시험에서 2장에서도 1장에서도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고요. 2장에서도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1장하고 2장에서의 굉장히 그 출제 빈도가 높고요. 토지 이동 쪽에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서도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3장이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3장 토지 이동, 지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요 지적 토지의 이동 쪽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적에서는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